숫자와 수학은 물질이 아닙니다. 숫자와 수학은 물질로 존재하지는 않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숫자와 수학은 존재하는 것의 구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줍니다. 0의 개념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0은 없음, 즉 무이며 우리 우주 안에서 실제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관념입니다. 또한 0차원인 점도, 1차원인 선도, 2차원인 면도 수학적인 개념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관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것은 3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었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한 1차원의 선이 아닙니다. 확대하고 확대해보면 그것은 연필에서 떨어져 나간 3차원적 탄소 알갱이들의 집합이고 또는 잉크액의 집합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자들의 활발한 3차원적 운동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학은 철저하게 관념적인 것이고 이성적 결과물이며 인간의 지적 산물입니다. 또한 수학은 논리의 최고봉이며 과학을 지탱하는 합리성을 제공하는 기둥입니다. 수학은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합리성을 제공하는 도구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합리성 그 자체이며 과학이론이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바로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은 순수하게 이성적이며 지성적입니다. 숫자가 지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성적인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에도 이 숫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계인 탐사 프로젝트로 유명한 세티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에서는 외계 지성적 존재를 찾는 방법으로 먼저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에서 지성적 신호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를 향하여 지성적 신호를 발사하여 외계 지성적 존재가 그 신호를 받고 회신하기를 바라는 두 가지 방법이 병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계로 보내는 신호로는 바로 숫자가 사용되는데 세티에서는 1974년 11월부터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지적 존재인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세티의 과학자들은 검토 끝에 외계 지적 생명체도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는 숫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는 우주의 언어로 설사 외계의 지적 존재라 할지라도 숫자, 즉 수학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티의 과학자들은 숫자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진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진수를 이용해 1에서 10까지의 숫자, 생명체의 중요한 5가지 원소의 원자번호, 염색체에 있는 염기쌍의 수 등을 전파 메시지로 만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주를 향해 발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외계로부터의 지적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아무런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외계인의 존재는 전적으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라이프니츠의 논증과 칼람의 논증을 공부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는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하며 마치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려는 무신론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지구 미세조정 같은 문제와 논리적 신존재 논증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외계인이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주를 향한 그 깊으신 뜻을 더욱 드러내는 일이 될 뿐입니다. 아무튼 세티의 과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숫자와 수학이 지적 존재만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적인 존재가 아니면 숫자와 수학 자체가 그들에게 있을 수 없고 인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이 수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연히 마구잡이로 생겨난 우주가 우연히 또 우연히 어쩌다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면 과연 우주가 스스로 그 안에 지적인 수학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우주가 그저 아무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가 아니고 극히 수학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지적인 창조주가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는 오직 1과 자신의 수로만 나누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소수는 1, 2, 3, 5, 7, 11, 13, 17, 19, 23 등으로 계속 진행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수학적 문제는 이 소수가 2에서부터 시작하여 수가 늘어나면서 등장하는 패턴이 전혀 공식적이지 않고 완전히 예측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앞의 소수와 그 다음 소수가 상당히 가깝게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한참 소수가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그 등장의 패턴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수의 불예측성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수학자들로 하여금 소수의 신비에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이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가 발견하였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로 인해서 인간은 일찍이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발견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소수가 있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이 소수의 신비를 풀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소수의 신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주와 자연과 관련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 소수와 관련되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수학자 오일러의 놀라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자 오일러의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리만 가설의 출발점이 되는 발견이기도 합니다. 18세기의 스위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소수를 관찰하면서 소수로만 이루어진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제곱을 소수의 제곱에서 1을 뺀 수로 나눈 뒤 끊임없이 곱하는 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불규칙적이고 제멋대로인 줄 알았던 소수와 관련된 식에서 놀랍게도 원주율 파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도형, 완전한 원의 원주율이 제멋대로인 줄 알았던 소수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소수의 집합에서 원주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제 멋대로인 줄 알았던 소수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우주의 힘과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완전히 비물질적인 것이자 지성적이고 관념적인 수와 수학의 비밀이 물질 세계인 이 우주에 숨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또한 이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연관성을 갖는 지적인 산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관념과 물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일러 함수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일러는 소수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를 사상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되었고 수학자들은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오자 소수에 어떤 알지 못하는 규칙,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역시 18세기 독일의 괴팅겐 대학 교수로 있던 뛰어난 수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소수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우스는 소년 시절부터 소수의 신비에 매료되어 소수를 연구했는데 로그라고 부르는 지수와 소수의 관계를 연구하던 그는 소수가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상수 이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변화량과 관련이 있는 상수이며 과학에서 변화량을 표현할 때 자연상수 이가 사용됩니다. 이를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 열, 전기 등 수많은 자연 변화 현상들을 수학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라는 상수가 항상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상수 이는 은행의 복리이자를 계산할 때도 이용되는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일들과 연관되는 상수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일러와 가우스에 의해 발견된 소수가 원주율 파이와 자연상수 2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념적인 소수가 물질 세계인 우주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수의 신비를 깊이 있게 다루었던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와 자연상수이는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수이며 수의 킹과 퀸으로 불리운다. 불규칙해 보이기만 하는 소수가
파이와 자연상수 E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은 소수가 자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 위대한 두 가지 발견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어떤 지성적인 산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까지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가우스의 제자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베른하르트 리만에 의해 제시된 리만 가설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그 유명한 리만 가설과 신의 존재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